나는 바이브 프로그래머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바이브 코딩에 관심 있는 뭐 개발자나 뭐 비개발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네.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할 AI 모델과 편집기, 그 페어를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뭐 완전히 거의 이맥스 원픽인데, 왜냐면 이제 쓰던 게 제가 편하니까 여러 가지 뭐 텍스트 다루는 거는 이맥스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맥스에서 직접 코딩을 할 때는 코파일럿을 씁니다. 이맥스 코파일럿. 네, 이맥스 코파일럿. 이게 가장 제가 코드랑 가깝게 기존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윈드서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윈드서프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윈드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S 코드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내장이 되어 있는데 VS 코드의 편집기 기능은 사실상 안 씁니다. 옆에 있는 캐스케이드 창만 쓰고 이제 Alt 탭 눌러가지고 이맥스로 하는 거죠. 네. 두 개 다 띄워놓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씁니다. 저는 일단 싸니까 이게 남들은 $15 내고 써야 되는데 저는 $10만 내고 쓰니까 당분간은 윈드서프 구독을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다 보니까 커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커서도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제 메인을 어쨌든 그래도 손에 익은 거 쓰다 보니까 윈드서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것저것 좀 여러 작업에 계속해서 시험해 보고 있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입니다. 저도 클로드 코드 쓰고 특히 이제 오프스를 여러 용도로 쓰면서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 중인데, 나름 잘 동작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100짜리 맥스 구독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저는 그 퍼플렉시티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드로서? 예, 코딩 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이제 이 코딩 툴들도 뭔가 이제 API들을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죠. 최신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이제 MCP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퍼플렉시티를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좋고. 그건 어때요? 리플렛 같은 그런 거는 사용 안 하시나요? 그거는 좀 약간 재미는 있는데 일하는 데 쓰기에는 좀 제가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게 사실은 비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에 더 가깝죠. 인데 뭐 아무튼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그냥 말로 앱 깔아놓고 말로 그냥 뚝딱뚝딱 하면 거의 완성된 거를 주잖아요. 자, 그 코드 라마. 그게 이제 컨텍스트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 바이브 코딩을 뭐 하는 건 좋은데 생산성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기업에서 코드들 보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코드 정보가 줄줄 다 새는데 제가 그럴 때 딱 보여드린 게, 자, 비행기 모드 들어갑니다. 비행기 모드 들어갔죠. 네트워크 차단. 네트워크 전화해서. 그 다음에 띄운 다음에 제가 뭐 어떤 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이 프로세싱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LLM을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으로도 됩니다. 네, 이걸 이제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의 궁극적인 승자는 구글이다. 뭐 이런 누가 이야기. 그런 얘기예요? 구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구글이 하고 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나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아무튼 그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25% 정도, 그거를 누가 얘기했지? 그 레리 페이지가 얘기했나 뭐 그런 거 같은데, 네. 한 25% 정도가 AI로 작성된 코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현업 코드의 25%라 그러면 이거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검증되지 않은 코드,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걸로 엄지손가락으로 짠 코드를 실전에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네, 그렇죠. 그러면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생산하고 검증하고
뭐 테스트하고 등등 뭐 유지에 보수하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미 구글 내부에는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물론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렇죠. 뭐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코드를 잘 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뭐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를 해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실수를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저희 뭐 CI/CD 파이프라인 얘기도 늘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들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또 바이브 코딩에도 그렇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코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믿지 말고 검증 프로세스를 사실 그렇죠. 믿어야 되고 테스트를 네. 믿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AI 제품군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죠? 네, 챗GPT 있죠. 음. 네. 코덱스도 얘도 버전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제일 성능이 뛰어난 게 버전이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글 쓰거나 그러는 거 4.5. 그다음에 4.5. 그 딥리서치. 음. 그 두 개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4.5, 4.1 버전은 어때요? 4.5에 비해 4.5가 4.1은 월등한가? 이제 코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잘 작동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엔트로픽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몇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몇 수나? 네. 오케이. AI가 우리가 여러 가지 걸 평가할 때 걔가 뭘 해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뭐 그림도 그려주고 걔는 심지어 막 UI 디자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오픈 AI 동영상도 좀 만들어주고 하는데 뭐 지금도 되게 재미나고 쓸만한 것들이 많지만은 또 약간 앞으로도 이 회사는 지금 계속 쭉쭉쭉 해서 뭔가 더 재미난 거 많이 보여주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 $200짜리 제가 이제 프로 버전인가 그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 관련이나 글 같은 것도 쓰고 아무튼 개발에 부수적으로 글을 쓸 일이 많은데 그 4.5가 상당히 글을 재밌게 써줘요. 4.5 외에 나머지 모델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약간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는 밑반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은 나오는 밑반찬인데 맛이 없진 않아. 먹을만한데 간도 맞고. 근데 이거 먹으러 또 와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안 드는 이제 그런 좀 밋밋한 글들이죠. 내용이 틀리진 않았으나 읽어보고 싶은 재미난 글은 없는데 4.5는 적절하게 이렇게 컨텍스트만 잘 넣어주면은 되게 맛깔나게 글을 잘 써줍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은 자기가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I don't think so. 에 코파일럿이 있어요. 네. 코파일럿 쓰세요 지금? 파일럿 한때 열심히 썼었죠. 네, 저는 항상 정개발림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개발림 코파일럿 쓸 때 저는 이거 못 쓰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아주 열심히 코파일럿 잘 지금 쓰고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한때는 이런 AI 코딩 도구의 대명사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불과 한 1년, 2년 전에 지금은 살짝 밀려난 느낌이 뭐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 거는 마찬가지고. 코파일럿은 약간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하고는 좀 다르게 봤어요. 지금 코파일럿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충분히 바이브 코드 툴이라 불러도 되는데 그 에이전트가 추가되기 이전에 코파일럿은 저는 AI 코드 어시스트라고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명확하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 완성까지는 해주지만은 요즘에 다른 툴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수반되는 다른 작업들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터미널에서 CLI를 뭔가 실행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웹에서 뭔가 검색을 해서 뭘 가져와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전에는 코디움이라고 불렸던 윈드서프. 네. 윈드서프는 이제 오픈 AI가 한 4조 원에 인수했죠. 네네. 인수했고 정개발은 윈서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코파일럿 쓰다가
그 다음에 자꾸 저는 이제 뭔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면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커서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커서가 많이. 커서 써봤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되게 그때는 약간 생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개발동생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개발동생 혹시 그분이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개발 동생? 네, 개발 동생이라고. 네. 젊은 분이 나와서 하는 건데. 개발자 네, 방송인가요? 네. 그래서 나는 정개발이니까 아무튼 형님인가? 개발 형님.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는 개발 삼촌. 그분이 그 삼촌 개발 삼촌. 개발 삼촌. 그래서 그분이 그거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 툴인데 무료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한창 개발 중이어서 처음에 무료였었어요. 자, 지금 뭐 윈드서프. 윈드서프. 그래서 거기서 윈드서프를 소개를 해주니까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써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썼는데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 윈드서프가 그때 뭘 처음으로 했냐면은 얘가 CLI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이전트.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내가 야 이거 좀 빌드해줘. 그러면은 npm 명령어 같은 거 써서 막 빌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드 짜주고 하는 거는 이제 커서에서도 했었는데 얘는 CLI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커서에서는 안 되나? 커서는 지금은 돼요. 지금은 되지. 지금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게 커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채팅에 이렇게 나와요. 요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윈드서프에서는 그냥 직접 에이전트가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편의성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그리고 무료니까 쓰고 지금까지 꾸준히 저는 아직도 윈드서프를 이제 메인 툴로 쓰는 이유는 그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유료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그 유료화가 15달러고 하니까 이제 커서는 20달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보단 싸네? 그러고 했는데 심지어 이제 일찍 유료화를 한 사람들은 또 5달러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0달러 내고 쓰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기능 면에서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워낙 두 툴이 서로를 되게 빨리 베껴요. 이쪽에서 뭔 기능이 나오면은 금방 저쪽에서도 그걸 따라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용 편리성이나 기능상이나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중요한데 모델도 지금까지는 비슷하고 그래서 윈드서프를 이제 저는 계속 쭉 쓰고 있죠. 있었는데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사실 CLI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윈서프 엑사 펑션? 네. 이라는 회사가 거기 윈서프라는 거 만든 데가 엑사 펑션이라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원래는 코디움이라고 그냥 불렀는데 네. 그 회사가 인프라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CLI라든지 네. npm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아마 그런 속성이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상관없을 것 상관이 같고 있어. 상관이 있고 네. 오픈 AI가 지금 4조 원이나 주고 산 게 네. 편집기를 산 게 아니에요. 네. 그 회사 엑사 펑션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편집기 그거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째로 거기에 4조 원을 지불한 거겠죠. 커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염사랑님도 어떤 거 쓰세요? 편집기. 네. 저 윈드서프 편집기요? 편집기라고 하면 저는 늘 쓰던 이맥스를 쓰고 있고. 이맥스를? 네. 계속 써도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배울 필요도 없고. 잠깐 이맥스에 AI 붙여져요? 코파일럿이 붙습니다. 엄청 잘 붙죠. 그래요? 코파일럿뿐만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도 잘 붙고. 네, 왜냐하면 이맥스는 별게 아니라 텍스트를 리습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야흐로 물론 이제 텍스트만 이제 LLM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야흐로 텍스트의 시대가 왔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찰떡같이 잘 텍스트의 붙어요. 시대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LLM으로 주로 쓰는 것들이 거의 다 텍스트잖아요. 자연어를 주고받는. 그렇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텍스트고. 코딩은 사실. 늘 텍스트였잖아. 그렇죠. 코딩은 늘 텍스트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이맥스에 붙였을 때 여러 가지로 좋고 또 이맥스가 제가
편집하면서 라이브로 그 기능을 만들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능 만들 때 뭐 리습 굉장히 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LLM한테 나 이렇게 좀 설정하고 싶어, 나 이렇게 좀 내 에디터의 동작을 바꾸고 싶어 하면 리스 코드가 쭉쭉 생성이 되고 그거를 바로 그냥 실행해서 이벨류에이트 해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윈서프하고 커서 두 개가 이제 편집기 쪽에서는 뭐 양대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제 가장 근데 압도적으로 커서가 인기가 많긴 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좀 먼저 시작한 먼저 측면도 시작했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약간 그거에 비하면은 좀 윈드서프는 좀 마이너한 쪽에 속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로 보면은 좀 VIM 대 이맥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아닌가 둘 다 너무 그건 어때요? 리플렛 같은 그런 거는 사용 안 하시나요? 그거는 좀 약간 재미는 있는데 일하는 데 쓰기에는 좀 제가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게 사실은 비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에 더 가깝죠. 인데 뭐 아무튼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그냥 말로 앱 깔아놓고 말로 그냥 뚝딱뚝딱 하면 거의 완성된 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서 같은 거를 만든 사람도 요 리플렛 창업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몰라요. 다 오픈 AI 제가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커서 만든 사람들이 원래는 캐드 인공지능에서 캐드 하는 거를 개발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처음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네. 암자드 마사드라고 리플렛 창업자이면서 오픈 AI 연구원 출신 그 사람이 커서를 만들었죠. 구글은 어때요?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도구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글 줄스 있고 줄스. 네, 얼마 전에 줄스가 이제 개명한 애죠. 원래 뭐가 있었나요? 원래 있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줄스가. 그러니까 그게 제미나이는 모델인 것 같고요. 줄스는 이게 클라우드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건데 개발 환경이죠. 개발 환경. 네, 뭐 리모트 코딩이라고도 하고 어싱크로너스라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 본질은 리모트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코덱스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의 궁극적인 승자는 구글이다. 이런 누가 얘기. 그런 얘기예요? 구글이 될 거다. 뭐 이런 구글이 하고 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나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아무튼 그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25% 정도 그거를 누가 얘기했지? 그 레리 페이지가 얘기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한 25% 정도가 AI로 작성된 코드다. 네. 그렇게 이야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현업 코드의 25%라 그러면 이거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검증되지 않은 코드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걸로 엄지손가락으로 짠 코드를 실전에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네, 그렇죠. 그러면 AI 도구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생산하고 검증하고 뭐 테스트하고 등등 뭐 유지 보수하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미 구글 내부에는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렇죠. 뭐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코드를 잘 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뭐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를 해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실수를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저희 뭐 CI/CD 파이프라인 얘기도 늘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들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또 바이브 코딩에도 그렇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코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믿지 말고 검증 프로세스를 아직 그렇죠. 믿어야 되고 테스트를 네. 믿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코드 라마. 네. 사실 우리 그때 냉면 먹으면서 보여준 게 라마였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아, 잠시 네. 후에 한번 실습해서 또 라마 이 친구 한번 불러줘야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컨텍스트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 바이브 코딩을 뭐 하는 건 좋은데 생산성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기업에서 코드들 보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코드 정보가 줄줄 다 새는데 제가 그럴 때 딱 보여드린 게 자 비행기 모드 들어갑니다. 비행기 모드 들어갔죠. 네트워크 차단. 네트워크 전화해서. 차단. 그 다음에 띄운 다음에 제가 뭐 어떤 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이 프로세싱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LLM을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으로도 됩니다. 네, 이걸 이제 보여드렸던 거죠.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드 위스퍼러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그거 Q 디벨로퍼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얘는 어때? 얘는 그냥 아마존에서만 그냥 사용되는 건가요? 코드 위스퍼러는 이제 잠깐 나오다가 이제 없어졌고 저거랑 비슷합니다. 그 코파일럿하고 예, 코파일럿하고 비슷하게 동작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퇴출됐고 그 다음에 Q 디벨로퍼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IDE에서 동작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LI로 동작하는데 그게 이제 추측컨대 내부적으로는 모델이 Q 디벨로퍼 같은 거. 근데 사실 추측도 아니고 이제 어디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는데 클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뭐가? Q 디벨로퍼가 클로드를 Q 디벨로퍼 CLI. CLI? 예. Q 디벨로퍼가 있고 Q 디벨로퍼 CLI가 있는데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최근엔 안 써봐서 이제 디벨로퍼는 이제 CLI는 조금 써봤는데 Q 디벨로퍼랑 Q 디벨로퍼 CLI가 다르고 쓸만한 건 Q 디벨로퍼 CLI 쪽인데 왜 쓸만하냐면은 걔가 모델을 이제 클로드 거를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클로드 4 나오면서 클로드 4를 쓰는 걸로 CLI는 쓰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툴 종류 따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뭐 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결국은 그 하나만 더 얘기해도 네. 클라인이라고 있어요. 클라인. 클라인이라고도 많이 그거는 오픈 소스 그건 기반이에요. 꽤 오래된 거 오래됐어요, 그거, 그치?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클라인을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지? 아무튼 클라인이라고 있고 요 클라인하고 이제 클로드 코드하고 동작 방식에 좀 흡사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작업을 정확히는 기존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윈드서프하고 그 다음에 커서는 그 랭서버라고 랭귀지 서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할 때 뭐 변수나 펑션이나 이런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가지고 코드를 이해를 합니다. LLM이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커서나 윈드서프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근데 클라인이나 클로드 코드는 사람이 코드 보듯이 얘는 이제 AI니까 엄청 빨리 문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걔도 AI 모델을 사용을 해서 코드를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다 읽어버립니다. 그 랭서버라는 걸 랭귀지 서버를 쓰지 않고 그냥 코드를 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래서 왜 클라인이 이제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클로드 코드도 그렇고 뭔가 작업을 시켰을 때 얘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거를 잘 예측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시야가 좀 더 넓습니다. 예, 넓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뭐 발전하고 그런 것도, 근데 오픈 소스 치고는 꽤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들도 업데이트 빨리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다양한 LLM 모델들을 붙여서 쓸 수 있게끔 좀 확장성이 좀 열려 있어요. 예. 오픈 소스.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지간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붙여서 쓸 수 있게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온 디바이스 모델 같은 것들도 이제 붙여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바이브 코딩을 도입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나 아니면 제로 리텐션이라 해서 외부로 데이터가 누출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서버에 흔적이 안 남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 게 그게 현 시점에서는 몇 개 안 되는데 클라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어쨌든지 이 회사에서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어딘가로 소스 코드나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걔는 그거를 이제 닫힌 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의 유일한 이제 도구다 보니까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도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바이브 코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AI 모델과 편집기. 또 뭐가 있을까요? 모델 편집기, 그 다음에 모델 편집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커맨드 실행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편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일단 ID죠, ID.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포함된 ID이고 뭐 한 가지 더 넣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MCP 나오고 있는데 MCP는 뭐 이렇게 완전 새롭다기보다는 원래는 그 모델들이 CLI도 잘 썼거든요. 네, 터미널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CLI 걔가 엄청 잘 써요. 잘 쓰는데 이제 MCP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좀 더 모델이 그거 가져다가 이것저것 하고 약간 권한 같은 거 주는 것도 좀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이죠. 네.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할 AI 모델과 편집기 그 페어를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뭐 완전히 거의 이맥스 원픽인데 왜냐면 이제 쓰던 게 제가 편하니까 여러 가지 뭐 텍스트 다루는 거는 이맥스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맥스에서 직접 코딩을 할 때는 코파일럿을 씁니다. 이맥스 코파일럿. 네, 이맥스 코파일럿. 이게 가장 제가 코드랑 가깝게 기존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지금도 입 코딩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든지 내가 이게 좀 세세하게 한 줄 한 줄 보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작성들은 이맥스 코파일럿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윈드서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윈드서프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윈드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S 코드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내장이 되어 있는데 VS 코드의 편집기 기능은 사실상 안 씁니다. 옆에 있는 캐스케이드 창만 쓰고 이제 Alt 탭 눌러가지고 이맥스로 하는 거죠. 그거 두 개 다 띄워놓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부분은 이제 윈드서프에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코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편집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뭐 Git 관련된 것도 할 때 이제 이맥스에 보면은 Git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매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Alt 탭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좀 큰 거를 갖다 놓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저는 괜찮은 게 뭐냐면은 네. 두 개를 동시에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윈드서프에다가 명령을 내려놓고 하면 이게 쭈루루루 이제 올라가잖아요. 프롬프트 올라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 할 때는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뭐 얘가 이미 편집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껴들어서 편집을 할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다른 일 하면은 다른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주로 그렇게 되거든요. 충돌 안 일어나게끔. 그리고 뭐 얘가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미 작성된 파일들을 한번 읽고 싶다. 그럴 때도 굳이 옆에 이렇게 뜨고 있는 거를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Alt 탭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게 연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드의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의 몇 번째 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을 거기다가
새로 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 필요한데 뭐 그럴 때도 이맥스의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축키 누르면은 파일에다가 라인 넘버까지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거든요. 그냥 Alt 탭 눌러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모바일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쓰면은 이제 터먹스라고 하는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리눅스 기반이니까 그 리눅스 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과 다르게 그냥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한 줄로 거의 설치가 되는 게 클로드 코드였어요. 그냥 바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IDE를 쓴다고 하면 지금 클로드가 터미널 앱이지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클로드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익스텐션만 깔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곧 금방 이맥스랑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쓰고 있냐면 이맥스 내에서 이제 터미널이니까 이맥스 내에서 윈도우를 통합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복사하거나 이럴 때 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금방 강화가 더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 2년 뒤에 네. 본인의 툴은 이맥스 플러스 클로드 코드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달이랑 지금이랑 다음 또 달에 달라요. 뭘 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됐던 장기 구독하는 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하여튼 편집기는 이맥스 거기에 코파일럿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네, 윈드서프를 쓰기도 하고 윈드서프에서도 네. 모델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때 뭘 선택하죠? 저는 클로드를 선택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그게 이제 클로드 벌써 한 며칠 됐는데 윈드서프 직원이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5일 후에 너네는 이제 우리 모델 못 써라고 해서 황당하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클로드에서 예. 윈드서프 측에 예. 니네는 이제 우리 모델은 모델 못 써. 못 써. 그 얘기는 윈드서프 안에서 클로드는 선택 못 해. 그 정확히는 이제 원래는 그 $15의 돈을 내면은 선택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쓰고 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좀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BYOK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키를 넣어서 이제 클로드의 API 키를 사용을 해서 그쪽을 호출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윈드서프한테도 돈을 내고 클로드 사용료가 심지어 종량제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금이 이제 양쪽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됐었는데 이제 그 말한 기한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직은 이제 선택은 가능하고 뭐 그 이후로도 딱히 어나운스가 된 건 없어서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좀 뭔가 물밑에서 협상이 되는 것 같고 윈드서퍼는 이제 경쟁사인 오픈 AI의 인수가 됐잖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그 전까지는 두 회사가 엄청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걸 뭘 안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엔트로픽에서 새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출시가 된 날 윈드서프에서 그 모델을 바로 쓸 수 있었어요. 발표와 동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전에 미리 조율이 다 돼서 미리 셋업 다 준비가 해놓은 다 거지. 돼 있다는 얘기고 그것에서 몇 시간 차이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차이로 이제 커서에서도 모델이 오픈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커서도 뭐 사전에 준비가 됐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클로드 4가 나오면서 커서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서프는 클로드 4 쓰고 싶으면은 따로 API 키를 등록을 해야 되고 3.7은 어쨌든 기존에 쓰게 해줬던 거니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X에 올라온 거에 의하면은 이제 3.7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기 커서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클로드 코드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그 클로드 포요? 모델들을 포를
4는 클로드 코드는 당연히 쓰는 거고 커서도 4 쓸 수 있잖아요. 커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커서는 브링 유어 온 키 안 하고 쓸 수 정확히는 이게 클로드 4도 모델이 두 개 있습니다. 소넷하고 오프스. 예, 오프스하고 그렇게 있는데 경량 모델은 조심하세요. 경량 모델은 커서에서도 쓸 수 있었고 오프스가 못 썼어요. 네. 오프스가 못 썼고 이제 앞으로 그게 커서 쪽에서도 오프스만 그런지 아무튼 이제 그 모델 사용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엔트로픽이 너네 다 필요 없어 꺼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객님 저희 모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던 이 개발 툴들을 꺼져 너네들은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게 나왔고 나름 시장에서 반응도 좋고 뭐 봤을 때는 잘 동작하고 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기존에 다른 툴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쾌하긴 하죠. 아주 짧게 네. 본인이 말하고 싶은 AI 모델과 편집기. 저요. 저는 일단 싸니까 이게 남들은 $15 내고 써야 되는데 저는 $10만 내고 쓰니까 당분간은 윈드서프 구독을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다 보니까 커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커서도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제 메인을 어쨌든 그래도 손에 익은 거 쓰다 보니까 윈드서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것저것 좀 여러 작업에 계속해서 시험해 보고 있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입니다. 저도 클로드 코드 쓰고 특히 이제 오프스를 여러 용도로 쓰면서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 중인데 나름 잘 동작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저는 $100짜리 맥스 구독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은 윈드서프 플러스 클로드 코드가 제 메인 도구입니다. 여기는 Emacs 플러스 클로드 코드. 이맥스 윈드서프도 쓰고 클로드 코드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Emacs 플러스 클로드 코드. 네. 여기는 윈드서프. 네. 클로드 코드가 뭔가 하여튼 공통점이네요. 네, 그게 이제 답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바뀐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저는 퍼플렉시티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드로서? 코딩 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이제 이 코딩 툴들도 뭔가 이제 API들을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죠. 최신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이제 MCP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퍼플렉시티를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좋고 그거 말고 이제 혼자 제가 쓸 때도 챗GPT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퍼플렉시티가 표로 정리해서 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뭐든지 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줄글 길면은 정말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질문 딱 하고 줄글은 쭉 넘기고 표부터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해서 많이 쓰고 있고. 팁이네요, 이건. 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전이에요. 네. 이제 두 분이 각각 실전, 바이브 코딩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편집.